이별 직후 대부분의 남자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길고 긴 사과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감정이 폭발해 우리가 했던 모든 대화를 끄집어내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명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당신의 절박함은 그녀에게 당신이 완전히 내게 묶여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부터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해 애원하고 설득하고 밤새 문자와 전화를 반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더 빠른 거리감, 더 차가운 시선.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용함이야말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당신이 내 감정을 좌우할 수 없다는 선언이고 동시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조용한 순간이 바로 당신이 잃었던 힘을 되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순간 그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뭐 며칠 안에 다시 연락 오겠지. 그건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패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메시지도 전화도 SNS 반응도 없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무 연락이 없지? 그 의문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불안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건 아닌지. 그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해명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연락을 끊고 2주가 지나자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미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던진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를 심어주는 신호라는 걸. 예상 밖의 반응이 주는 진짜 충격은 그녀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별 후 다시 관계를 되돌리려 할 때 여전히 초점을 그녀에게 맞춥니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면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밤새 고민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향은 이미 패배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 하루의 기분, 미래의 계획까지 모두 그녀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그건 스스로를 스스로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승부는 그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순간부터 목표는 그녀를 되찾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보내던 문자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했습니다. SNS에서 그녀의 소식을 뒤지는 대신 내 일과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내가 잊고 있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내 말투와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전보다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졌다는 걸. 이 승부의 초점이 그녀가 아니라 나로 옮겨지는 순간 관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처음엔 불안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재건의 시간이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이 쌓이며 당신은 점점 차분해집니다. 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큰 파도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집니다. 당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의 조급함이 사라지며 눈빛에 여유가 깃들면 그녀는 알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전의 불안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조용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다시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때로는 편안함을, 때로는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별 후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메우려 합니다. 연락을 하고 이유를 묻고 변명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공간은 더 이상 숨 쉴 틈이 없는 압박이 됩니다. 상대는 편안함보다 답답함을 먼저 느끼죠. 그런데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그 공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상대의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나 없이도 괜찮은 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의문들이 쌓일수록 그녀는 당신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전에 매일 들리던 목소리, 항상 곁에 있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공백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이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 삶에 몰두할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큰 패배는 상대에게 마음을 다 보여주는 순간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녀가 무심하게 반응할 때 분노나 서운함이 폭발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도권은 이미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린 쪽이 늘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요. 감정 통제의 예술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파동을 그대로 관찰하면서도 행동은 선택적으로 하는 힘입니다.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든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지든 당신은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판 전체를 보는 시야를 유지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당신의 반응은 느려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고 하루, 이틀 혹은 더 길게 간격을 두면 당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감정 통제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남자는 연애든 삶이든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자는 당신의 대답보다 당신의 반응 속도와 강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고 때로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계산은 틀어집니다. 왜 이 남자는 내가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지? 혹시 내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닌 건가? 이 의문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곧 당신에 대한 집중력으로 변합니다. 연락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당신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반응하지 않는 남자의 매력은 단순히 무심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기 삶에 몰두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태도는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나 없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에너지가 역전됩니다. 당신이 그녀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따라잡으려 애쓰게 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남자는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항상 미스터리하고 그 미스터리가 곧 위협적인 매력이 됩니다. 연애에서 주도권이 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당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때입니다. 연락, 관심, 배려, 시간 모두 그녀에게 흘러가 버리고 정작 당신 자신을 채우는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에너지 회수란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쏟던 시선과 시간, 감정을 다시 나 자신에게 가져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회수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경계심만 키우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녀는 그 변화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이 이제는 잃을 수도 있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행동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표정, 목소리 톤, 대화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에너지를 회수한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선택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애의 힘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으면 관계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람은 예상 가능한 것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것은 더 이상 흥미를 주지 못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반응 패턴이 읽히면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설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역심리 법칙입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당신이 불안해하며 먼저 연락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히려 더 느긋하게 혹은 아무 반응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 예측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지? 이 질문이 쌓이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 탐구하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불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세요. 때론 빠르게 답하고, 때론 하루 뒤에 답하고,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일관성 대신 리듬의 변주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밀당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일상과 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패턴이 그녀 눈에는 계획된 미스터리로 보이기 때문이죠. 역심리와 예측 불가능성을 결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반응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잃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릴 때 그 불안은 곱절로 커집니다. 연애에서 이 불확실성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연락하면 당연히 바로 답장을 해줬을 겁니다.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모든 일정을 비워서라도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는 말에 무조건 맞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그녀가 모르는 영역이 생겼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르는 영역이 바로 불확실성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혹시 이 사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건 아닐까? 내가 예전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 라는 두려움으로 자랍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로 하여금 다시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쫓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과하면 불신으로 변합니다.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그녀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대신 당신에게 다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관심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강력한 이유는 그 안에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 신호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애써 무심한 척하면 티가 납니다. 진짜 무관심은 당신의 초점이 그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끌려는 행동을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해도 당신의 하루 리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녀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무관심은 결국 관심을 되돌려 받기 위한 가장 정교한 심리전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다가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관심의 진짜 힘입니다. 완전한 철수란 단순히 연락을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관심, 기대, 모든 에너지를 그녀로부터 완전히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싶은 본능이 들끓고 그녀의 사소한 반응 하나에도 다시 흔들리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폐는 타들어가고 근육은 떨리지만 올라가야만 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철수 없이는 당신의 가치가 결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붙잡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그녀에게 전해지고 그녀는 여전히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철수한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정말 떠났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그 공허는 당신의 부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그때부터 관계의 흐름은 서서히 역전됩니다. 상승의 고통이란 바로 이 철수 과정에서 느끼는 잃어버림의 아픔과 자유로움의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됩니다. 철수는 사라짐이었지만 부활은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소리 없이 찾아올 때 가장 강력한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이 완전히 에너지를 회수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표정이 단단해지고 눈빛은 불필요한 불안을 잃어버리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묵직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당신이 의도적으로 나 다시 변했어를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챈다는 겁니다. 특히 그녀는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부활의 힘은 당신이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증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락을 재개하든 우연히 마주치든 혹은 SNS에서 스쳐 보이든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풍깁니다. 그 무게감은 그녀에게 그를 잃은 건 아닐까라는 불안과 다시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무대는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이 쫓던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용한 부활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태어난 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붙어있음이 아니라 분리에서 나옵니다. 분리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독립을 뜻합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의 감정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힘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상대의 기분과 행동에 과도하게 연결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당신의 행복이 그녀의 손에 달려버린다는 겁니다. 분리의 힘을 갖춘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사랑할 수 있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수 있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필요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모습은 매력과 신뢰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분리의 힘을 가진 남자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관계에서 자유롭고 주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언가 이미 충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필요 없는 남자는 상대방의 시선이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삶에 몰두하고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만드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남자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SNS 반응에 목매지 않으며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관심이 필요 없다고 해서 냉정하거나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친절은 관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의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이런 남자는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가까워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성이 관계에서 긴장과 매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관심이 필요 없는 남자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게 상대의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냉담함은 무심함과 다릅니다. 무심함이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냉담함은 관심을 선택적으로 주는 기술입니다. 냉담한 태도를 지닌 남자는 모든 상황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적 도발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상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여성 입장에서 냉담한 태도는 이상하게도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약한 에너지가 아니라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강한 자존감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냉담함은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내게 모든 걸 쏟아붓지 않는 거지? 이 의문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냉담한 태도는 단순히 연애 전략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당신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존경을 불러옵니다. 냉담함의 효과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게 만들고 상대가 더 많이 다가오게 한다는 것. 이건 계산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사람은 이별을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이별은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특히 한쪽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무관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종결 선언입니다. 연락이 끊기고 반응이 사라지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 그때 이미 이별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관심이 반드시 차가운 복수나 의도적인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관심을 거둔다는 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다시 나를 위해 에너지를 쓰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상대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를 잃는 게 두렵지 않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관계의 힘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별을 완성시키는 무관심이 때로는 관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잃을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관심은 상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야말로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별 뒤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 무의미해진 하루, 사라진 온기를 되찾고 싶은 절박함.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침묵과 무관심을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거치면 그 고통은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그저 견디는 힘이었지만 점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고통을 넘어선 뒤 얻게 되는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힘이 복수심이나 냉담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 그리고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나는 완전하다는 평온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고통을 넘어서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랑이든 일상이든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확장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지에 도달한 순간 당신을 떠났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시 끌려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통을 넘어선 진짜 힘이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가야말로 당신을 누구보다 매혹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자유는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잊는 것도 억지로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힘, 그리고 그 선택이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단순히 이별을 이겨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고,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자유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그 충분함이야말로 사랑을 가장 깊고 오래 지속시키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선택합니다. 다시 사랑할지, 그냥 홀로 걸어갈지. 어떤 선택이든 그건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침묵, 무관심, 감정 통제, 에너지 회수,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과정. 이건 한번 익히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은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존재 자체에서 힘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그녀를 얻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채널이 당신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힘을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이 선택한 이 길에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